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하와이 인근에서 림팩 2020이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되어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림팩 훈련에는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국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매년 진행하는 해군 훈련입니다. 당초 30개국에서 50여 척이 모일 것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림팩은 코로나19 때문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림팩 2020에서 눈에 띄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훈련에 파견한 유일한 해군 함정인 호세리잘은 선체와 전투 체계를 한국 업체가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 공식 취역한 호세리잘의 첫 번째 임무가 필리핀 해군의 얼굴로서 림팩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리잘은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미사일 호위함입니다. 필리핀의 호세리잘 도입 과정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라며 림팩 훈련에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 데 손색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게 만든 호세리잘의 선체를 세계 1위 조선 강국에서 건조했다는 것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바로 전투체계도 한국산이라는 것입니다. 전투체계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뇌에 해당됩니다. 선박을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투함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한국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투체계는 아직 방위산업 선진국과 격차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해군의 7600톤급 구축함 선체를 한국 회사가 직접 건조하지만 전투체계는 미국의 것을 수입해 탑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단 호세리잘이 2600톤급으로 크기는 작지만 전투체계가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도전에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군수산업 선진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함정 전투체계를 한국이 만들겠다고 하자 필리핀은 처음엔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난해 5월 필리핀 해군의 프리기탐 전투관이 시스템 공급업체로 하나 시스템이 최종 선정되면서 하나 시스템의 CMS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이 돌연 하나 시스템의 CMS가 미국의 링크 16 호환 여부를 지적하면서 프리깃 함정의 최종 납기 지연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호환성 확인을 위해 링크 16 시뮬레이터인 ADSI로 시험할 것을 필리핀에 제안했음에도 필리핀 측에서 ADSI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 시스템은 미국의 ADSI 원제 작사의 공식 서한을 필리핀에 제공해 신뢰성을 입증했으나 필리핀 당국은 기업 서한은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 정부 문서를 요구하면서 인증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이에 선체 제작사인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당국이 문제 삼은 호환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국 호환성 테스트 도구까지 사용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필리핀의 카를로스 해군 소장은 지난 2월 한국 해상 테스트에서 울트라 일렉트로닉스의 ADSI 장비를 사용해 CMS와의 링크 16 호환성이 인증됐다며 필리핀 해군은 아직 링크 16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영국 호환성 도구를 사용했는데 당시 테스트에서 링크 16과의 호환성을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방부도 나서 CMS 시스템과 링크 16의 호환 여부를 보증해줬고 건조사인 현대중공업은 향후 링크 16 호환이 안 될 경우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준다고 해서 납기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리핀 호세리잘급의 건조 사업은 순풍을 타기 시작했으며 이번 함인 안토니오 루나도 올해 말부터 운용할 예정입니다. 안토니오 루나는 지난해 11월 9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영유권 분쟁 당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도 언제 어디서 긴급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으로서도 겉으로는 자국의 경제를 위해 중국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8월에 중국 해안경비대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어로 장비를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에 대해 중국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내 중국 해안경비대가 자국의 어민들이 설치한 어류군집 장치를 압수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또 항해 문서에서 서필리핀해에서 정기적으로 해양 순찰을 하는 필리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측이 계속 레이더 전파를 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필리핀에서 약 230km 떨어진 스카버로 함초를 강제로 점거한 바 있습니다.
스카버러 함초를 두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판결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어민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며 어느 쪽에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실력 행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필리핀도 중국을 의식해 공군과 해군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하고 있고 호세 리잘급은 앞으로 필리핀 해군의 주력 함정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래됐습니다. 6.25 전쟁에서 필리핀 군인 사상자가 약 400명 나왔던 희생을 치렀던 것에서 시작해 양국의 군사관계는 매우 긴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10월 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한국군이 사용했던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도입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아르세니오 안돌롱 필리핀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올해 4분기에 국방부와 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도입 대상 헬기들에 대한 유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육군의 UH-1H는 지난 7월 퇴역하고 수리온 헬기로 대체됐습니다. 1976년 우리 군에 도입된 500MD도 노후화로 퇴역이 진행 중입니다. 안돌롱 대변인은 한국 헬기 도입 프로젝트는 검토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수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메온 펠릭스 필리핀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은 지난주에 한국으로부터 퇴역한 UH-1H 21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서 공여받은 무기체계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한국군이 운용하던 F5AD 8대를 대당 $100에 판매했고 같은 해에는 참수리급 고속정 5척을 공여했습니다. 2007년 T-41 초등훈련기 15대와 2010년 KM-450 트럭 157대도 공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포항급 초계함인 충주함 한 척을 공여받아 폴라도 야비라는 한 명으로 재취역했습니다. 같은 해 필리핀 육군은 한국군이 무상 공여한 K-136 구룡 다련장 로켓 18문으로 제1-2 다련장 로켓 시스템 포대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무기체계 양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식 무기 거래에서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은 대미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중이 냉전 수준의 충돌을 빚고 있는 와중에 필리핀은 서태평양의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같은 처지에 놓인 필리핀에 향후 수십 년을 사용할 무기 체계를 수출해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기반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우방국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방위 산업 역량이 더욱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리핀과 군사 협력 관계가 굳건해진다면 2020년 림팩 훈련은 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